신민재를 이을 반전 스토리. 이번엔 누구?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지? 신민재? 근데 신민재 선수가 사실 아시다시피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팀을 옮긴 선수죠. 맞습니다. 네. 원래 두산에 입단한 맞아요. 선수예요. 육성 선수로 입단했고 그래서 아무래도 잘 알려지지 않았죠. 그렇죠. 예, 그랬고 사실 LG가 이 선수를 선택했을 때도 절대 이 정도로 이 선수가 활약을 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어요. 그때 LG는 대주자 좀 이제 그렇죠. 다리가 빠른 선수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신민재 선수를 데려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인생 역전 스토리를 썼죠. 네. 오늘 저희가 이 2차 드래프트 얘기를 하는 거는 오늘이 10개 구단 2차 드래프트 명단 마감일이었습니다. 다음 주 11월 19일이 19일 날. 2차 드래프트. 네, 2차 드래프트를 진행하고 오늘까지 KBO의 보호 명단, 보호 명단. 35인 보호 명단을 35인. 제출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다 제출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걸 취합을 해서 KBO가 취합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는 거죠. 아. 이 선수들 신분들은 그걸 다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구단들은 주사위를 던졌다라고 볼 수 있죠. 35인이면 1군이 보통 한 28에서 30, 네. 29이니까 거의 1군에서 그쵸. 1.5군까지 딱 네. 붙이면 36명 되겠는데. 맞아요. 물론 뭐 3년 차까지 자동 보호, 네. 4년 차 군보류 했던 선수도 자동 보호, 음. 유망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있어요. 네네. 다만 예전 2차 드래프트는 맞아요. 군보류는 또 자동 보호였지만 이젠 아니에요. 이젠 연차가 좀 있고 현재 군복무하고 있는 선수도 뭐 묵지 않으면 35인에 묵지 않으면은 2차 드래프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차 드래프트도 관심이 안 갈 수가 없고요. 저는 일단은 최근 2차 드래프트죠. 네. 2023년 11월에 2차 드래프트가 꽤 굵직했어요. 음. 이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뭔가 자신의 이런 비중이 커지고 오. 커리어가 연장되고 네.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일단 우규민 선수. 우규민. 네. 맞아요. KT로 2차 드래프트로 이적해서 맞아요. 지금도 KT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심지어 지난해에는 FA 계약까지 그렇죠. 했습니다. 그리고 최주환 선수는 뭐 어찌 보면 약간 샐러리 덤핑 개념으로 이렇게 키움으로 가게 됐는데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고 맞아요. 여전히 키움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기현 선수. 이 선수 2차 드래프트로 두산으로 이적하고 나서 그쵸. 팀의 두 번째 포수가 됐어요. 맞아요. 원래 1군과 2군을 오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제는 그래도 1군 포수가 됐고 또 키움의 오석주 선수 올해 후반기 정도부터 또 네.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2차 드래프트를 보면은 정말 많은 선수들이 이동을 하지만 그렇죠. 그렇게 막 그렇죠. 뭐 인생이 바뀌거나 갑자기 막 맹활약을 하거나 이런 선수가 그렇게 많지 많지 않았는데 않았죠, 그때는. 지난 2차 드래프트가 꽤 굵직했어요. 그래서 이번 2차 드래프트도 또 기대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많이들 바꿨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2차 드래프트가 그러니까 그 팬들이 이게 없어졌다가 다시 또 부활하고 네,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해마다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생소해요. 예, 맞아요. 경련제예요 지금. 맞아요. 네. 경연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낯설 것 같으시긴 한데 메이저리그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 룰5 드래프트랑 맞아요. 거의 흡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유망주들이 한 팀에 사장되는 걸 막고자 어느 정도의 연차가 된 선수들을 다시 이제 그 기회를 주는 출전의 기회를 주는 이제 그러니까 35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에 대한 그 지명을 새로 하는 거죠. 맞아요. 네. 잠깐 네. 없어졌던 게 그 마이너 FA가 네, 퓨처스 이군 FA. 네, 퓨처스 맞아요. FA 제도가 생겼다가 이 제도가 딱히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때 아마 이형종 선수만 그래도 좀 맞아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죠. 퓨처스 FA 이적 사례가 나왔었고 그 외에는 뭐 별다른 거의 이렇게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 다시 2차 드래프트가 생겼고 다시 생기면서 약간 룰5 드래프트랑 비슷하게 생긴 게 1군 등록 선수 등록 맞아요. 규정이 있습니다. 등록 네. 일수 규정. 일수. 네, 그래서 2차 드래프트에서 이제 라운드마다 다르긴 한데 1라운드에서 이제 뽑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75일이었나요? 예, 1군 등록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줘야 되네. 예, 그런 룰5 드래프트와 비슷한 이런 보안 규정도 생겼고 그러면서 지난 2차 드래프트를 보면요. 예전에는 모든 구단들이 다 지명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진짜 신중하게 지명하는 모습도 맞아요.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원래는 그 라운드별로 해서 저 그 구단에 돈을 줘야 금액. 되죠. 네, 금액을. 맞아요. 음. 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좀 이번에는 그러니까 24년에 거행됐었던 그러니까 23년에 거행됐던 24년 드래프트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나타났던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그러니까 그 동안을 보면 사실 이제 아무래도 팜이 좋은 팀이 좀
속된 말로 많이 뺏길 수밖에 없잖아요. 아, 이게 그 2000년대에서 참 한참 좋았던 그러니까 처음 2차 네. 드래프트 규정이 좀 미비했어요. 뭐 맞아요. 유망주 보호 규정도 없었고. 그렇죠. 다 유망주 뺏어가겠어. 네, 그래서 서로 유망주 뺏어가겼거든요. 너네가 우리 신인을 뺏어가? 그럼 복수하듯이 우리도 우리도 뺏어가. 너네 신인 네. 뺏어갈 거야.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저연차 선수들이 대거 이동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고 한창 그때 두산이 굉장히 야구를 잘하는 시기였거든요. 하수분. 역대 2차 드래프트 구단별 이동 선수 수를 보면요. 두산이 진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25명이 우와. 빠져나갔어요. 한참 그 2010년대 요 정도에는 네. 두산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맞아요. 좋았다 보니까 그리고 두산이 워낙 잘하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왠지 두산에 저 유망주 데려오면은 잘할 것 같아 우리 팀에서. 맞아.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 진짜 2차 드래프트 결과에 보면요, 이게 좀 너무 편중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네요. 예, 빼앗기는 구단이 계속 빼앗기고, 예, 수급하는 구단은 계속 수급하고. 이번에도 그럴 것 같은데. 이번에도 지금 아니, 가장 상위에 있는 팀들은 다 그럴 것 같아요. 그쵸. 네, LG가 제일 위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저 LG는 우승까지 그냥 내부적 했으니까. 이게 네 명까지 지명이 가능하거든요. 네. 한 팀에서. LG는 최근 2차 드래프트도 그렇고 이번 2차 드래프트도 그렇고 4명 나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아 댓글에 아웃이 없는 것도 쪽팔린 거라고? 저기 그만큼 우리 고간의 밑에 좋은 있는 선수가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맞아요. 아니, 한화는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다른 팀에서 당시에, 평가하는 게 예, 그 2차 드래프트 한창 했을 때는 그만큼 좀 팜이 네. 어려웠죠. 그럼. NC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데려갔네요. 데리고 가긴 했었네. 예.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뭐 그거 그래서 사실 그때도 그런 말이 많았어요. 야 키우긴 우리가 열심히 키우는데 왜 쟤들이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학 선수가 2차 드래프트 첫 회 2차 드래프트 그렇죠. 그 주인공이 됐잖아요. 맞아요. 인생 이 선수가 역전. 신인왕이 됐는데 맞아요. 사실 두산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두산도 전략적으로 이 선수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첫 2차 드래프트 때는 그런 뭐 맞아. 연차 보호 그게 규정 없었어요.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진짜 두산이 고민 끝에 진짜 그때 아마 40인 보호 명단이 아니었나 싶은데 처음에는 진짜 마지막까지 고민했다가 뺐는데 역시나 지명을 받았고 NC에서 꽃을 뭐 바로 화려하게 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늘 2차 드래프트 하면 원래 처음에 나왔던 이름은 이재학 선수였습니다. 맞아요. 예, 지금 네. 뭐 신민재 선수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예. 아 사실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이 2차 드래프트가 어찌 보면 이 커리어를 뭐 이제 이재학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이재학이나 신민재처럼 커리어를 다시 한번 열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인생의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네. 지금 소속팀에서 자리를 못 잡고 있다가 진짜 그 주변 환경만 조금만 변화시켜주면 그렇죠. 갑자기 이게 폭발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2차 드래프트로 지명한 선수를 이제 데려오면서 돈을 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구단도 이 선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데려온 선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대부분 스프링 캠프 명단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기회를 줍니다. 그만큼 사왔으니까. 어쨌든 드래프트에서 사온 선수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가 주고 그 기회만 잡으면은 본인도 이제 커리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뭐 긍정적인 부분도 많죠. 뭐 선수 입장에서는 네. 어찌됐건 원래 소속 팀에서 나를 보호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를 데려간 팀은 어쨌든 내가 필요해서 데려간 거니까 어쨌든 선수에게도 동기부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군 선수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봐요. 예, 이 선수들의 커리어가 바뀔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2차 그렇죠. 드래프트는. 예, 그래서 필요한 제도인데 뭐 아까 나온 것처럼 너무 특정 구단에 계속 예, 선수가 네, 빠지다 곳간을. 보니까 예, 그건 좀 또 우려가 되는 거죠. 네. 사실 이제 그 베테랑 선수들에게도 요 2차 드래프트가 어찌 보면 그 사실 팀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 수도 있는 베테랑들에게는 이게 새로운 또 활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더불어 기대가 하나 더 있는 게 베테랑이고 고연봉자. 고연봉자. 예, 셀러리 캡 시대다 보니까 고연봉자. 1군 선수긴 한데 이게 나중에 뭐 FA 영입을 하거나 BFA 단연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 선수의 연봉이 너무 커. 그렇죠. 그러면은 또 2차 드래프트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최주환 선수가 맞아요. 지난 2차 드래프트에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 2차 드래프트도 그런 선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LG에서 그 이진영 선수도 맞아요. 예. 이진영 풀려가지고 선수가, KT에서 예. 데리고 맞아요. 가서잖아요. 예, 그때 LG가 리빌딩을 맞아요. 예, 천명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외야진부터 리빌딩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어서 이진영 선수를 풀었고 뭐 KT 가. 똑같아요. 예. 이진영 선수도 전체 1순위, 최주환 선수도 전체 1순위. 그렇죠. 그리고 바로 지명이 됐죠. 예. 우리 저 올라가서 잘 못 봤는데
우리 저 어떤 분이 조금만 올려봐봐요. 네. 죄송합니다. 4명을 딱 얘기해 주셨는데 네. 딱 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 안치홍, 양석환, 노진혁, 한현희 네, 여기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선수들이 다 FA로 지금. 그렇죠. 예, 셀러리 덤프의 성향이 있죠.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명이 될지 안 될지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오늘 마감을 했고 뭐 소문이 돌아요. 네, 누가 그렇죠. 빠졌다더라, 누가 누가 빠졌다더라. 들어갔다더라, 어느 베테랑이 나올 수 있다더라 이러면은 팀들도 고민을 합니다. 그렇죠. 이 선수 연봉 규모가 좀 있지만 우리가 셀러리 캡 상황이 좀 여유가 있어. 그리고 이 포지션이 필요해. 네. 그러면 지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또 저 수혈이 되는 선수들이 거죠. 충분히 가능성이, 그러니까 네. 재기의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라면 네. 한 번쯤 네. 과연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이재학이나 그 저 신민재처럼 올해 이런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선수들, 물론 저희가 이렇게 뭐 저 보호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데 맞아요. 얘기하는 건 좀 섣부르긴 한데 어떤 선수가 좀 딱 그 혹시 들 것 같다 이런 포수 쪽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몇몇 팀들이. 포수 쪽. 예. 포수는 뭐 어디나 다 예, 금값이라. 예, 금값인데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수혈을 할 수 있다면은 괜찮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는 팀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그 친구들 은퇴 안 했죠? 예 있습니다. 그 저기 예. 오키나와 때 예, 되게 예. 흥분시켰던. 근데 경기를 맞아요. 거의 그쵸.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예. 친구도 참 바로 나오네. 예. 그 친구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친구. 예. 네. 네, 근데 뭐 저 친구도 사실은 둘 다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 있어요. 그죠? 가능성이 예, 있죠. 예,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저 친구들 중에 한 명은 진짜 실제로 그러니까 트레이드 마감일 즈음에서 소문들이 좀 오고 갔었어요. 그죠? 오고 갔었고 그때 한번 또 포수 부상이 나온 팀에서도 급히 또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랬고 뭐 LG는 4명 다 뺏긴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다 뺏긴다고 봐요. LG 제가 묶어봤는데 네. 아직 안 터졌는데 왠지 우리 팀이면 터질 것 같은 투수가 몇 명 있어요. 투수. 연차가 조금 찼고, 그러니까 이제는 중고참 정도가 됐고, 구속도 여전히 나오고, 다만 뭐 약간 뭐 재구나 이런 거 있어서 약간 좀 아쉬운데, 그래도 구위가 있으면은 네. 긁어보고 싶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선수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얘기하면 바로 올라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2차 드래프트 때 또 이제 베테랑을 풀었다가 데리고 가서 그건 이제 보안 규정이 네, 그런 또 이슈가 좀 아닌데, 있었잖아요. 그거는 저는 보안 규정이 그때도 있었는데 확실히 이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몇몇 선수는 은퇴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리 이렇게 딱 서로 전달을 해서 이 선수는 은퇴다, 아니면 이 선수는 아직 고민 중이다, 뭐 이런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되지 않나. 예. 그때 당시- SSG가 했다고 하는데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 안 했어요. 했죠. 예. 맞아요. 해야 됐는데 안 한 거예요, 그거. 맞아요. 그 당시에 양쪽 얘기를 다 들었었는데 네. 너무하지 않냐? 이거 저 우리 팀의 레전드인데 왜 데려갔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아니 나와 있는데 우리 팀에 필요하면 데려가는 거지. 표기를 했어요. 맞아, 표기를 예. 했어야지 뭐. 왜 아이고, 그러냐? 그쵸, 이거. 네, 우린 몰랐다. 예. 하여튼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 네. 다 재밌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야. 근데 뭐 이번에 이제 보안 조치가 좀 있어서. 있으니까 예. 그때도 뭐 충분히 미리 공지할 수 맞아요.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다고 해요. 그렇죠. 예. 예. 사실 저 보통 사건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단장이 맞아, 결국에는 갈리셨다가 예. 돌아오시긴 했지만 예. 단장으로 돌아오신 건 또 아니니까. 예. 하여튼 나름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되게 야구계에서는 굉장히 회자가 됐던 네. 이야기였습니다. 예. 2차 드래프트.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앞선 2차 드래프트는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팀에 큰 전력에 도움을 주진 못했는데 최근엔 어찌 보면 그러니까 팀 전력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사실 되게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번 2차 드래프트가 되겠는데요. 네. 저는 이번에도 지난 2차 드래프트처럼 꽤 팀에 쏠쏠하게 도움을 주는 네. 예, 그런 영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규민 선수처럼 커리어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그렇죠. 예, 여전히 또 건재함을 보여주고 그런 경우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이 많은 선수, 연차가 찬 선수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 뭐 흔히 이야기하는 마이너리그 계약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퓨처스 계약처럼 계약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선수들은 밀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밀려서 은퇴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되게 안타까워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더 하고 싶어하면 적어도 뭐 옵션 계약을 좀 해서라도 할 때까지 하고 좀 은퇴를 하면 좋은데 서로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베테랑들이 밀려서 은퇴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저는 그 대목에서는 2차 드래프트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선수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저 질롱 PD한테. 뭐 되게 저기 유명한 우리 또 야구 호사가기도 하지만 야구를 좋아하니까 우리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키웠는데 네. 2차 드래프트로 딱 가갖고 다른 팀에서 잘해. 어떤 느낌이에요? 뭐 약간 아깝다. 아깝다? 나는 긁어보지도 못한 복권인데. 복권이? 남이 긁어서 터져. 이거 내가 갖고 있던 건데. 그게 아깝긴 하죠. 배 아플 근데 안 거예요. 썼을 거 아니야. 배 아프긴 하겠죠. 네. 있었으면 썼을까? 뭐 있었으면 쓰진 않더라도 그래도 내 거였으니까 아깝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거 뭐 2차 드래프트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은퇴했으니까 괜찮죠. 박병호 선수는 2차 드래프트로 간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트레이드로 갔을 네. 때 언젠가는 LG에서 터졌을 때 하는 아쉬움을 LG 팬들이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건 좀 약간 다른 사람 같아요. 박병호는 그래도 좀 긁어봤어. 좀 타석소 네, 좀 긁어봤어. 그렇지, 긁어봤어. 좀 긁어봤어. 오히려 LG로 얘기하면 저는 그 배병호. 배병호, 예. 배정대? 거긴 아예 긁지도 못하고 줬잖아요. 그때 KT에. KT 창단하면서 네. 20인 물론 2차는 아니지만. 네, 21번째. 그쵸. 거기는 상위 라운드를 뽑았잖아요. 맞아요. 그건 거기 아예 긁지 못하고 줬잖아. 네, 네, 1년 딱 2군에서만 네. 쓰고 거의 그랬죠. 네, 그런 케이스가 약간 비슷한 케이스죠. 네. 그래서 이제 연차 보호 이런 게 다 생긴 거고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연차 보호도 생기고 4년차 군보류. 군보류. 그러니까 현재 4년차 선수인데 군대를 갔다 왔어요. 네네. 그러면 자동으로 보호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실행위원회에서 4년차가 말이 4년차지 군대 2년으로 그렇죠. 잡으면 우리 꼴랑 이 선수 2년 봤다. 맞아요. 겨우 2년 육성했다. 그랬는데 뺏기면은 좀 그렇지 않냐. 네. 그래서 이게 또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4년 차이고 군대 갔다 온 선수, 군보류 전력이 있는 선수까지도 자동 보호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나름 이제 이런 제도를 하다 보면 이런 그 제도의 허점 이런 것들을 그렇죠. 또 네. 계속 보완을 해야 계속, 됩니다. 네. 이거 안 하면 계속 나와요.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이게 허점들이 나옵니다. 네. 대한민국이 그 세금 제도가 가장 네. 그 앞서 있는 나라래요. 왜냐하면 자꾸 허점을. 탈세와 합법적으로 가는 게 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더 그 시스템이 좋아진다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방법은 계속해서 바꿔 나가야죠. 예. 2차 드래프트가 당장 다음 주 수요일이군요. 수요일이니까. 예. 네, 다음 주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특집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이거 나오면 이제 예, 또 얘기를 해야죠.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수요일 오후면 이게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날만큼 선수들이 많이 이동한 날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많이 그렇기 옮기죠. 때문에 각 팀의 사정도 알 수 있고요. 보통 한 20명 넘게 그쵸. 옮길 가능성이 예. 있죠. 결과를 보면 이 팀이 이래서 이 선수를 지명했구나 뭐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그쵸. 것 같고 이 선수를 풀었어?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무슨 것 같고. 생각으로 푸른 거야? 막 네. 이러면서. 지금 FA 시장이 조금 잠잠한 게 이 2차 드래프트 보고 영향도 좀 가려고? 예, 있을 것 없지 같아요. 않아 있죠. 네. 예, 없지 않아 있죠. 이게 지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아니 안 그래도 다음 주제긴 한데 우리 저 윤세호 기자랑 방송하기 전에 이게 작년 같으면 하나가 제일 먼저 일선으로 치고 꽉, 나가서 예. 2년 연속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선수 입장에서 FA 나온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이제 FA 딱 신청서 쓰면서 에이전트랑 이런 얘기를 한대요. 얼마까지 바래 에이전트 이러면 이 정도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계약이 진짜 오퍼가 오면 사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받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오퍼가 오면 바로 계약이 이루어져요. 예, 그게 작년에 심우준, 예, 그리고 뭐 엄상백 네. 이런 선수들이에요. 그 본인이 생각보다 더 위에 준 거 네, 아니에요? 더 위에요 그 선수. 네, 거기들은? 예. 이렇게까지요? 이렇게까지? 바로 해야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아직 1호 계약이 안 나온 거는 내가 이만큼 생각하는데 이만큼 생각하는 오퍼가 안 온 걸 수도 있고 지금 시장의 그 흐름이 너무 자신을 두고 뜨겁다 보니까 이러면 좀 더 기다려보면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네.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도 다 저마다 목표액이 있어요. FA 선수들 시장 나올 때 이만큼 받으면 정말 좋겠다. 이만큼 받으면 무조건 사인. 뭐 이런 생각 다 해요. 그러니까 이 FA 제도에 대한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약간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의 개념은
내가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느껴요. 근데 사실 보통 구단의 입장은 지금까지 했던 건 오케이 알았어. 요건 그냥 자료고 앞으로 네가 잘할 거에 대한 부분을 FA로 주는 거야라는 개념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미묘한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이제 2차 드래프트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네. 좀 더 걸릴 수도 있겠고.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FA 계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이 셀러리 캡 경쟁 균형세인데 2차 드래프트를 하고 나면 또 이 부분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뭐 선수들 데려오고 네. 빠져나가고 막 이러기 때문에 아하. 예,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일단 뭐 지금 얘기 가장 많이 나오는 박찬호 선수나 뭐 강백호 선수 같은 선수는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또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어서 뭐 이거 100%는 아닌 것 같아요. 2차 드래프트가 100%이 FA 시장에 적용한다고 그렇죠. 보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는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